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란위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 또 우리 문제를 가지고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 우리 노인의 심리적 특성 되게 많았죠. 경직성의 증가, 생에 대한 회고의 경화, 의존성의 증가, 유산을 남기려는 경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경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신에게 익숙하고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시고 도전적인 일을 꺼려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구 사용이라든지 새로운 방식을 일을 처리하는 데 저항하는 것이 경직성의 증가이고요. 생에 대한 회고라는 것은 자신이 지내온 일생을 떠올리고 응어해졌던 감정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 담담해지고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게 해주는 것이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고, 의존성의 증가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기능의 약화와 그 다음에 경제적 능력 상실 같은 거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경우의 의존성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은 자신의 삶을 인정받고자 하고, 그리고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혈육이라든지 물질적 재산이나 창조적 업적, 전통과 가치 등을 남기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겠고요. 그 다음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라는 것은 오랫동안에 자신이 사용해오던 친근한 사물에 대해서 애착심을 보이고, 그리고 그 애착은 과거를 회상하거나 마음을 안락하게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답은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제가 방문 요양센터, 노인 공동생활 가정, 그 다음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네요. 우리 노인 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이 있고요.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 있고 노인 복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공동생활 같은 경우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라든지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입소자는 5인 이상에서 9인 이내로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양시설에는, 노인 요양시설에는 보통 노인 의료복지시설인데, 보통 우리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습니다. 이때는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이나 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입소자는 10인 이상입니다. 여기는 10인 이상. 그리고 우리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항상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요양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그리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에서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리고 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보통 여기서도 5인 이상에서 9인 이하로, 네, 그래서 9인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맞고요. 제가 방문 요양센터는 제가 노인 복지시설이 하나인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그리고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 다음에 복지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2017년 7월에 재등급 신청을 받아서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74점 받았을 경우 언제 재등급 판정을 받으면 되는가라고 했습니다. 부분적이라고 했습니다. 부분적. 이런 부분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3등급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보통 1등급이 95점 이상, 1등급은 전적으로 해야 되고요. 2등급은 75점 이상에서 95점 미만, 상당 부분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3등급은 60점 이상에서 75점 미만, 그래서 부분적으로, 4등급은 51점 이상에서 60점 이하, 그래서 일정 부분,
그 다음에 45점 이상에서 51점 미만은 5등급 경증 치매랑 등급 외 A가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45점 이하는 인지지원 등급의 경증 치매 등급 외 B와 C가 포함됩니다. 보통 1등급은 4년이고요. 2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3년, 5등급은 2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3등급이기 때문에 3년이 되겠네요. 그래서 2020년 7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4번을 보시면 다음 중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는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하고 공단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이내 등급 판정을 완료한다 라고 했어요. 가는 장기요양 인정 여부를 했죠. 최종 판단하는 것은 어디 있냐면 등급판정위원회고요. 그리고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 인정 여부를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하고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등급 판정 받은 날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5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5번은 노인 다음 사례는 시설생활 노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한 것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노인은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시킨다. 노인은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시킨다. 안전을 위해서 신체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여자 어르신을 선호한다. 이거는 어떤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차별이나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여기서 차별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노인 학대와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묶어놓거나 노인들은 차별 대우를 해서 안 되고요. 그리고 학대 행위 발생할 경우 보호 조치를 신속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노인의 의사에 반한 노동 행위를 시켜서도 안 되고, 안전을 이유로 신체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우리 사례도 있었죠. 어떤 노인이 자식들이 자주 방문하니까 직원들이 그 노인한테만 잘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존엄한 존재로서는 어떤 노인이 계속 괴롭힙니다. 근데 괴롭힌데 이걸 갖다가 요양보호사들이 알고 있는데 그 노인이 괴롭히면은 바로 조용해진다는 거, 모른 채 하는 거. 그래서 존엄한 존재로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질 높은 서비스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싼 파마약 그거 있었죠. 그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불평하고 편안한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병원 진료라든지 시설에 늦게 도착했을 때 병원 진료를 받고 그때 식은 반찬 드신 거 생각나시죠?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안락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의 생활에 관련은 이거는 집에서는 침대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시설에 와서는 매트리스를 깔고 주무시라고 해서 등이 아프신 거, 허리가 아프신 거 이거 있었습니다.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노화로 인한 미각의 변화로 옳은 것은 식욕 변화는 없다. 침 분비량은 증가한다. 단맛과 짠맛을 감지하는 미래의 기능이 저하한다. 신맛과 쓴맛을 감지하는 미래의 기능이 저하한다. 노인들은 조미료를 조금 넣은 음식을 좋아한다. 우리 노인들의 미각은 미래 같은 경우는 개수라든지 기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신맛과 쓴맛, 미래 이거 기능이 증가하고 그래서 더 이상 신 거 싫어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맛과 짠맛의 미래 기능은 또 감소합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노인들은 조미료를 더 많이 넣은 음식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후각도 둔화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식욕 변화도 오죠. 예. 그리고 침 분비량도 감소되고요. 예. 그래서 단맛과 짠맛의 미래는 감소한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혔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뇌혈관이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혔을 때 뇌졸중을 말하는 거 있죠. 중풍. 우리가 보통 이때 증상은 보통 반신마비라든지 그래서 손상된 뇌 반대쪽이 팔다리가 저림 증상이라든지 마비 증상이 오고요. 그리고 전신마비라든지 반신감각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언어장애, 두통이나 구토가 일어나기도 하고 의식장애라든지 손의 손상으로 인해서 약간 몸에 불균형한다든지 그 다음에 운동실조증으로 인해서 약간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든지 그리고 시력장애, 그리고 복시 같은 것들이 두 개를 겹쳐서 보인다든지 두 개로 보인다든지 시야장애라든지 그리고 삼킴장애가 있죠. 연화곤란이라고 해가지고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연화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성 치매가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답은 이것은 삼킴장애라고 할 수 있네요. 절단하시겠습니다. 저작장애나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저작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씹는 힘이 저하된 대상자 같은 경우인데 부드러운 재료를 선택하고 작은 크기로 잘게 썰어서 준비하도록 하고요. 연화장애 같은 경우는 삼키는 힘이 저하된 대상자인데 재료를 푹 끓이거나 다지거나 믹서에 갈아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갈아서 만든 음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식 같은 경우는 치아에 문제가 없고 소화가 잘 되는 대상자한테 할 수 있고요. 잘게 썬 음식은 저장 능력이 씹는 힘이 약하고 삼키는데 문제가 없는 대상자 같은 경우고 그 다음에 갈아서 만든 음식은 연화장애라든지 아주 잘게 썰어도 삼키기 힘든 대상자 같은 경우 하고요. 그 다음에 경관유동식 이거는 뭐냐면 우리 연화장애 그 다음에 경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연화장애나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있어가지고 의식장애가 있을 때 우리가 비위관으로 삽입해서 하는 것이 경관유동식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찜 음식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보통 노인에게 자주 사용하는 조리 방법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고 영양소 손실이 적을 수 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센 불에 가열했다가 약한 불로 오래 가열하도록 하는 것이 찜이고요. 생선찜이라든지 이런 것들 노인에게 자주 사용하는 조리 방법이고 그래서 저작장애나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에 제공하는 음식은 여기서 5번이 되겠습니다. 8번을 보겠습니다. 저작장애나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연화장애, 우리 삼킴장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환자들은 아주 잘게 썰어도 삼키기 힘든 대상자를 말합니다. 이럴 때는 음식의 형태가 없게 갈아서 만든 음식이 좋고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될 것 같고 일반식 같은 것은 치아에 문제가 없고 소화가 잘 되는 대상자 그 다음에 찐 음식 같은 것은 잘게 썬 음식 같은 건 저장 능력인 씹는 힘이 약하고 삼키는데 문제가 없는 대상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관유동식 같은 경우 연화장애 가 있고 의식장애가 있을 때 우리가 경관유동식 같은 걸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의식이 없는 와상 대상자의 욕창 예방을 위한 복지 연구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의식이 없는 와상 대상 욕창 예방, 전동침대, 이동욕조, 욕창 예방 매트리스, 욕창 예방 방석, 자세 변환 연구. 이거는 우리가 욕창 예방 매트리스겠네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우리가 구매도 가능하고 대여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전동침대 대여하고요. 이동욕조 대여하고요. 그 다음에 욕창 예방 방석 구매하고요. 자세 변환 연구 구매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오랜 기간 침상에서 지내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침구류는 이라고 했네요. 보시면 높은 베개, 가벼운 이불, 주름 있는 시트, 나일론 베개 커버, 푹신한 매트리스. 이것은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노인들한테는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러운 보습성이 좋은 이불이 좋습니다. 높은 베개가 아니라 베개 같은 경우도 보통 베개 같은 경우는 흡수성이 좋은 면 같은 게 좋고요. 베개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고 보통 메밀껍질이나 식물의 종자 베개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높이 너무 높지 않은 베개가 좋고요. 그리고 베개의 폭은 어깨 폭에서 20에서 30cm 정도 더 넓은 것이 좋고요.
감염 대상자 같은 경우는 모포와 베개에 커버를 씌워서 커버만 매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주름 있는 시트가 아니라 주름이 없는 시트야겠죠. 욕창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좋고요. 그래서 시트의 소재는 튼튼하고 흡수성이 좋은 면으로 옅은 색이 좋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3일에서 5일에 한 번씩 세탁 교체하고, 더러워진 시트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매트리스 같은 거, 푹신한 매트리스보다는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난, 그리고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푹신하면 자세가 나빠지기 때문에 필요해지기 쉽고요. 그리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말려주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여기서는 가벼운 이불, 그리고 이불 같은 경우도 보통 건조 시간이 있는데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정도 좋고요. 양무나 우리틀 같은 경우는 이불은 그늘에서 말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담요라든지 이불 등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세탁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이 가벼운 이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긴 문장으로 설명한다. 빠르게 반복하며 말한다.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한다. 작은 소리로 다정하게 말한다. 친근감 있게 반말을 사용하며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판단력이나 이해력 장애 있는 대상자한테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요. 짧은 문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하고, 몸짓이나 손짓을 이용해서 상대의 속도에 맞추어서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물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아이처럼 취급해서 반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한다가 맞겠네요. 네.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볼 때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낮에는 유순하다가 저녁을 먹고 나서 갑자기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문을 잡고 흔들면서 혼란해지고 불안해진다. 이거는 뭐 석양 증후군이죠. 네. 보통 해질녘 저녁 8시나 9시가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럴 때는 해질녘에는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거나 아니면은 애완동물과 함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낮 시간에 움직이게 하거나 활동하게 하고, 그리고 행동이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관찰할 수 있는 곳에서 활동을 하게 하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상자를 밖으로 내려가서 산책을 하도록 한다든지, 따뜻한 음료수나 등 마사지, 음악 듣기 등의 수면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TV를 켜놓거나 밝은 조명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석양 증후군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니트로글리세린이나 라시시와 같은 약물을 보관하는 방법은 이라고 했네요. 이런 약물은 보통 우리가 빛을 피해서 보관해야 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은 갈색 봉투라든지 갈색 병에 해야 되는데, 이것은 차광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걸로 해서 차광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은 보통 우리가 협심증이라는 심장에 관상동맥이 약간 막혔을 때 나는 심장의 통증, 심장 질환이라 할 수 있고요. 라식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뇨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트로글리세린은 협심제에 사용하고, 보통 이 약은 설하로 혀의 밑바닥에 설하에 먹는 것입니다. 거기 혈하에 놓아져서 녹을 때 우리가 관상도명이 이완돼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3문제를 가지고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우리 실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